예. 자, 우리 이제 7장, 여기가 아마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 가족 기초 개념이네요. 그쪽에 문제들 뭐가 나왔나, 가족에 대한 기초 이해네요. 한번 볼게요. Q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가족의 유형 중 수정 확대 가족은 어떤 형태의 가족인지 궁금합니다. 예, 수정 확대 가족. 전통적인 가족 뭐 이런 것들 배울 때 우리가 확대 가족이라고 하면은 한 가족 안에 뭐예요? 한 확대 가족은 한 집 안에 3세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쵸? 세대가 뭐 여기에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예, 또 이제 자녀가 있고 뭐 이런 3세대가 사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대 가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 수정자가 붙은 거예요. 예. 3세대가 부모와 부모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들의 자녀까지 사는 게 확대 가족인데, 예, 그러니까 두 세대 이상의 부부와 자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그 가족 형태 중에는 전통적인 이런 확대 가족 말고 이것을 약간 수정한 형태의 확대 가족이 있는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뭐 우리는 아파트 214동에 사는데 우리 엄마는 218동 살아갖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 출근하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아이들 맡기고 가고 올 때 또 애들 데려온다. 이런 게 수정 확대 가족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의식주는 함께 하진 않죠. 그런데 인근에 살면서 어때요? 결혼한 자녀와 같은 장소에 살지는 않아요. 한 지붕 아래 그 2세대 이상이 살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살거나 같은 아파트 뭐 이런 데 살면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 전통 가족인 확대 가족이 줬던 어떤 기능들을 이제 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 확대 가족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수정 핵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 핵 가족.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핵가족은 이제 2세대가 사는 거죠. 부모와 자녀. 근데 핵가족의 이제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핵가족의 삶은 유지되면서도 또 이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갖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수정 핵가족은 뭐 집을 졌는데 아래층 위층하고 위층은 뭐 어떤 경우는 입구도 따로 계단 마련해 갖고 같은 건물이어도요. 어때요? 아래층은 부모님이 사세요. 그리고 위층은 결혼한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사는데 말 그대로 같은 건물에 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식주 나의 의식주가 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며느리가 뭐 밥을 챙겨드리고 이게 옛날의 기능이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여기서 의식주 다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꼭 멋지게 집 짓고 뭐 2층 아래층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도 뭐 단층이어도 이렇게 기능적으로 확실히 나눠져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상 한 울타리에 살지만 뭐 안채 바깥채로 산다거나 위층 아래층 살면서 어떤 소위 전통적인 역할 뭐 밥을 같이 먹고 뭐 밥을 차려드리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각자 생활이 유지되면서 의식주가 유지되면서도 이제 그 공통 그 가족으로서의 또 어떤 정서적 기능은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수정 핵가족 형태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두 번째 Q 한번 볼게요. 사이버네티스가 무엇인가요? 예.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족치료 이론에서 가족치료만 가리킬 경우 가족치료 과목만 가리킬 경우에는요. 우리가 1차 가족치료, 2차 가족치료 혹은 모더니즘 가족치료, 포스트 모더니즘 가족치료 해갖고요. 이 사이버네티스 개념하고 연결돼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2차 수준 사이버네티스 해갖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가족에 대한 거라거나 이런 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해드려야 되나 고민은 좀 해요. 근데 일단은 1급에서 이쪽 시험 문제가 나온 바는 있는데 이제 여기가 또 아주 깊게 다뤄진 거는 아니고 근데 요 정도는 또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해서
Q&A 수준에서만 조금 답을 조금 해봐 드릴게요. 예. 일단 사이버네티스가 뭐냐 이거부터 좀 읽어볼게요. 사이버네티스는 그리스어의 조타수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사이버네티스는 의사소통, 제어, 피드백 등의 개념을 통해 체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체계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실행했던 결과를 현재 기능에 다시 재투자하여 스스로 조직해 나가는데 피드백 정보를 바꿈으로써 미래의 행위에 대한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사이버네틱스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치료 영역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딱 문장을 읽고도 개념이 딱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일단 사이버네티스가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네티스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게 공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공학의 그 자동 제어 시스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왜 우리 집에 보일러 키면 그 밤에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자기가 딱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어떤 공학의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뭐 가족 현상을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 중에 사이버네티스가 전혀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앞에서 왜 피드백 관련 개념 있죠? 예, 그래서 환류 개념에서 정적 환류, 부적 환류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더 이탈을 확장하느냐, 또 원래 상태를 유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 정보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네티스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건 바로 가족 치료에서 치료자가 피드백 정보를 바꾸는데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다 바람직한 패턴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가 있고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가 있고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엄청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제가 가족치료 이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교통정리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더니즘 가족치료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가족치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더니즘 가족치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걸로 뭐 보웬의 정신분석에 기반한 세대간 치료 그 다음에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가족 치료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는 김인수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 가족 치료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모더니즘 가족 치료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때 여기는 과학적 실증주의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19세기 중심이었던 19세기 중심이었던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했고 2차 수준의 그 가족 치료는 뭐에 기반을 했다 그랬어요? 실증주의가 아니라 바로 사회구성주의라는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중요한 단어죠. 예. 그래서 이 과학적 실증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죠? 보편성,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객관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구성주의에서는 뭐죠?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이것들을 조금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하나 더 이제 설명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거기서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한다면 모더니즘 가족 치료에서는 우리가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론적 기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이론에 기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에서 바로 어떤 것들 배워요? 피드백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하는데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 2차 수준의 가족치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족치료는요, 여기에서 일반 체계 이론, 이것도 깔고 가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다뤘던 사회구성주의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조금 갖고 설명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1차 수준의 가족치료에서는요,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사이버네티스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와 2차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는 한 체계의 사이버네티스 작용 현상을 그 작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족치료 이론 배울 때 1차 수준에서는 뭐죠? 객관적으로 가족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가족의 현상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거기 보시면 가족치료에서 1차 수준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치료자가 전문가가 가족의 일부, 전부를 수정하면서 직접 가족을 이렇게 치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2차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수준에서는 가족 치료자가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만을 갖고 객관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가족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가족과 상호작용이 없이 그러니까 치료자가 상호작용해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만 기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그 문장 볼게요. 그러나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는 치료자가 관여함으로써 가족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체계에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근데 2차 수준은 어떻게 보냐면 치료자가 그렇게 내가 가족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걸 분명히 할 텐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이걸 수정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 2차 가족치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건 치료자는 들어가서 바로 어때요? 치료자도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영향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는 체계를 관찰하는 사람, 관찰당하는 사람 사이에, 다시 말해서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죠? 치료자이죠. 그 다음에 관찰당하는 사람은 가족인데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존재한다. 그게 어떻게 진공상태 같이 존재가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들의 피드백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준보다 훨씬 더 거시적 시각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1차 수준은 치료자가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피드백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2차 수준은 치료자 역시 그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하면 치료자 역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 피드백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보는 거예요. 예, 더 거시적 수준.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체계에서 사이버네티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 거죠. 그 얘기 조금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돼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보다 더 큰 수준의 사이버네티스, 그러니까 일반 체계 이론에 근거한 수준의 피드백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수준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치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파악되고 다양하게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 자세히 공부하면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관찰자의 자기준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찰자의 자기준거성이라는 건 뭐냐면 2차 수준의 그 가족 치료를 말하는 수준에서는 이 가족이 동일해도 현숙이라는 가족 치료사가 들어가거나 또 뭐 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치료자마다 갖고 있는 자기준거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준거성이라는 것은 뭐 제 가치관, 제 인식체계, 제 세계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치료자, 그리고 또 내가 받은 뭐 가족치료 교육의 어떤 관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치료자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어도 어떤 자기준거성을 가진 사람이 가족과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입,
그다음에 수정, 이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한다고 할 때는 저도 제 한계를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단독으로 가족 치료라는 과목을 배우셨으면 1, 2차 사이버네티스에 대해서 아마도 좀 더 자세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조금 요거 1급에서 이런 걸 가리키면서 느꼈던 건 학생들이 사회구성주의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2차 수준에서는 사회구성주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회구성주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에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관찰과 인식을 통해서 다르게 구성된 여러 개의 우주에 살고 있다. 바로 우리는 각자의 그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모두가 주관적 현실에 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치료자라 하더라도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에서는 일반 체계 이론 수준에서 가족이 이런 피드백을 하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어 라고 치료자가 아주 객관적 입장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티스 포스트 모더니즘 가족치료에서는 아니다. 치료자가 들어가면 치료자 역시 그들과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듣고 나 역시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기 중거성 안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동일 가족이어도 치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요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